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애화시켜야 된다. 소아성애가 왜 나쁘냐, 뭐 근친상간이 왜 나쁘냐. 파시즘, 자본주의라는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소아성애가 필요하다. 참. 일단은 사회주의적 발상 때문에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은 최대한 어떤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내와서 최대한 빨리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해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도 뭐 강간면율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E는 MC 스퀘어 이 위대한 방정식도 성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사실은 자본주의 극복보다 더 힘든 건 질투심의 극복이에요. 여성은 피해자, 희생자, 남성은 가해자.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화되었느냐? 그 원인은 저는 이 페미니즘 사유 사상에 녹아있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막시즘적인 막시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로 보자는 취지로 발행되는 저희 월드뷰는 2021년 한 해의 그 표어를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가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문제도 다뤄봤고 이런 취지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 관계인가 아니면 경쟁 관계인가 이런 제목으로 특집을 꾸미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이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에 이념 갈등이 있었고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 노사 간의 갈등, 이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많이 증폭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남녀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 갈등의 뿌리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주 레디컬한 페미니즘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의 뿌리에 문화 막시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문화 막시즘에 대한 비판서를 저술하신 정일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일권 박사입니다. 우리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이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에서 조직신학부 내 기독교 사회론 분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포닥 과정을 인문학 학제적 연구 프로젝트에서 포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이제 르네 지라르 전공자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에 대한 책을 지금까지 계속 저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제 분야가 기독교 사회론 또는 기독교 사회학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주의 문제, 사회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책을 지었습니다. 예. 사실, 퀴어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한국 사회로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PC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알려졌는데, 마침 이게 필요한 시기에 전공을 하고 들어오셔서 한국 사회에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13년에 들어오셨는데 네. 벌써 책을 8권이나 쓰셨어요. 네, 네. 그리고 책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4권인가가 이제 르네 지라르, 네, 그 뭐 현대 그 포스트 모던 철학을 네, 약간 정통 기독교 사상은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던 철학의 바탕으로 이제 풀어낸 네, 기독교 네, 사상가다 네, 이렇게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르네 지라르는요, 지금 21세기, 세계 인문학과, 철학에서 기독교 부흥, 기독교를 가장 설득력 있고 지성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저는 네. 지라르를 직접 2번이나 만났고요. 네. 지라르와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프랑스 지식인의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멸의 40인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 40명에게 이제 프랑스인들은 불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당신은 우리 프랑스 지성사의 별이다. 그런 분이고요. 미국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나 사르코지 대통령도 국민적인 학자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지만은 이제 프랑스에서 자랑하는 스탠포드 대학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멸의 40인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 경제 전문지 포보스는 이제 지라르를 평가할 적에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두 전직 대통령이 자랑할 만큼 상당히 국민적인 학자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읊어줘야지 성인인 것처럼 그동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사유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라르가 좀 소외되었죠. 하지만은 지라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리다나 라칸과 같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를 미국에 소개시키고 데뷔시킨 사람이 지라르예요. 1966년에 존 홉킨스 대학에서 그때 비평 언어와 인간과학이라는 학술대회를 지라르가 주도해서 개최를 했고, 그때 무명이었던 데리다와 라칸 특별히 이제 데리다와 이제 라칸, 롤랑 바르트 같은 포스트 모던 학자로 이후에 이제 평가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 학술대회를 분수령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죠. 예.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학 사회의 프렌치 티어리, 프랑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데뷔시킨 사람이 지라르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라르가 갑자기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프랑스 이론을 미국에 소개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점차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거리를 두면서 지라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미국 대학 사회에 프렌치 플레이그, 프랑스 역병을 가져왔다. 그래서 좀 뉘우쳤다는 그런 최근에 전기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까? 본래 크리스찬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이름이 이제 흔해 테오필레 노엘 시라르. 그러니까 이분이 흥미롭게도 성탄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에 노엘이 있고요. 예. 자기 어머니는 상당히 이제 독실한 가톨릭 또는 크리스찬 신자로 프랑스인이니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당시 프랑스인들의 대부분 지식인들이 그런 것처럼 좌파 지식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후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이제 유대 기독교 텍스트, 유대 기독교 전통, 특별히 이제 성경을 예. 재변화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럼 그분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 유대 그 기독교 텍스트인 성경을 네.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네. 재해석을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기보다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상당히 긴장 관계, 대립 관계, 대척 관계가 있죠. 예. 물론 이제 데리다나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은 분명히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어떤 대척점에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인문학과 철학계 지라르가 그동안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면이 있고 왕따 당한 면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라르는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회심했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신학자들과, 주류 신학자들과 많은 신학적 대화를 한 사람이죠. 하지만은, 그분은 이제 신학자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 인문학자로 남으면서, 인문학에서 이제 어떤 유대 기독교, 이분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20세기 오면서 유대 기독교 텍스트인 성경이 아프리카 신화보다 더 낯설게 되어버렸다. 아카데미아에서.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종의 기독교 변증가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세계 신화를 연구해 보니까 네. 신화와 복음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처음에는 지적인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회심을 하고 그래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그 채플에서 오랫동안 실제로 어떤 교회 봉사 생활을 했던 그런 대단한 분이죠. 아주 독특하면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예. 분이시고 예. 또 실존적으로도 상당히 헌신되어 있는 예.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남녀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네. 그 페미니즘 운동도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페미니즘은 제3의 물결이고 젠더 퀴어 페미니즘, 성인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화되었느냐? 그 원인은 저는 이 페미니즘 사유 사상에 녹아 있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막시즘적인 막시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을 남녀 투쟁으로 바꾸고 것이죠. 예. 남녀 관계도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계급 투쟁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 그래서 가부장제를 마치 부르주아와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가부장제를 어떤 적폐 또는 적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막시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기독교 전통이 그리스 로마 전통보다 앞서서 사실은 여성을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 교회도 여성의 인권과 그러니까 페미니즘, 건전한 페미니즘, 건강한 페미니즘은 우리 기독교가 주도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류가 되어서 주도해 왔는데 지금 주류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는 주된 이유는 저는 막시즘 사상 때문이라고 보고 남녀 관계를 과연 이렇게 계급 투쟁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사상이다. 그렇게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페미니즘은 항상 이 빅팀후드 내레이티브, 빅팀후드 컬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서사 자체가 여성은 피해자, 희생자, 예. 남성은 가해자. 예. 이게 이제 그런 구도나 의식 자체가 상당히 막시즘적인 사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피해자 서사 또는 희생자 서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물론 지금까지 어느 의미에서 여성이 약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빅팀후드 또는 빅팀 폴리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것에만 치우친 것은 그건 반쪽의 진리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죠. 그 희생자 정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 과거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건전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여성 인권 찾기 운동이 일어났고 옛날에는 여성들한테 선거권도 안 줬으니까요. 그리고 유리천장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여성들은 직장에서 꽃처럼 장식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 가정만 봐도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심했는데 요새는 아들 낳으면 우은대요, 엄마들이. 딸 못 낳았다고. 제 며느리도, 딸을 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의 근본 뿌리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갈등에서 연원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구하고, 첨가하자면, 보통 이 젠더 페미니즘에서 난 바이너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라는 바이너리를 답하겠다. 그래서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제 이분법이죠. 01, 01. 이분법이죠. 이분법을 말하는 남녀라는. 그래서 이분법,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분법, 두 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플루이드라고 유동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플루이드가 액체 아니에요? 그렇죠. 액체성, 유동성. 그래서 수많은 젠더가 있다 이런 주장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60가지의 사실 이런 건 있죠. 약간 여자 같은 남자애도 있고, 약간 남자 같은 여자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의 성으로 완전히 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그 약간 생물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극소수의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 인공지능 기계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그건 보통 학자들이 자연과학들이 볼 때 1% 정도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성소수자들 그룹에서는 이게 뭐 3%다, 어떤 사람은 9%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장되거나 또는 이제 모방적으로 조금 유행처럼 어떤 동성애나 이런 걸 유행으로 따라하는 측면이 있어서 부풀려진 것이지 극소수 한 1% 정도 2%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 난바이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난바이너리로 주장해야 될 것은 막시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계급투쟁적인 바이너리를 난바이너리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급투쟁적인 네. 막스주의의 바이너리라는 것은 네. 그 사용자와 피용자, 네. 노동자와 자본가 그렇죠. 네. 이렇게 전 네. 사람을 이렇게 딱 두 개로 갈라버리는 이게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죠. 네. 사실 그 가운데는 네. 뭐 관리자층도 있고, 화이트칼라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기술자도 있고. 근데 이걸 갖다 다른 이게 잘못된 건데, 그렇죠. 성을 그렇게 갈라버리는 게 잘못됐어요. 저희 주장은 이제 하도 난바이너리 많이 이야기하고, 하도 플루이드. 젠더 플루이드 이야기하니까, 진짜 플루이드는, 막시즘에 있는 이게 억압자와 피억압자 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바이너리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저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 아니라, 토마스 홉스적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관점으로서 인간관계를 파악해야지 지금은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바이너리적인 투쟁, 계급투쟁은 이제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는 훨씬 이 인간관계가 조금 더 유동적이고요. 물론 부자가 더 부자 되는 면도 있지만 부자도 망할 수도 있고요. 또 노동자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플루이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재벌 총수하고 일반 노동자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요새 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체 보면요. 이 사장님들이 그 직원 나갈까봐 쩔쩔맵니다. 일부러 사장님들이 그 기술자 같은 사람들은 명절도 잘 챙겨주고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진짜 그 말씀대로 계급 간의 플루이드는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유동적이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젠더 페미니즘, 젠더 퀴어 페미니즘, 성인지 페미니즘. 레이즈비언 페미니즘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들은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젠더 페미니즘은 본래 젠더라는 개념이 이제 존 머니라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창시자로 보는데요. 최근에 우리 성공회에 대해서 며칠 전입니다. 이제 성소수자들을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한 4, 5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을 쓰고 그랬는데, 이런 성중립 화장실, 개념 자체가 사실은 뿌리를 찾아가면 이 젠더 개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존 머니가, 존 홉킨스 대학에서 있으면서 최초로 이 젠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 성중립적인 존재, 유니섹스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교육이나 또는 이제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언어행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본래 젠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모더니즘적인 젠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는 젠더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디스 버틀러가 이야기했던 해체주의적, 포스트 모던적 의미에서 젠더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버틀러식의 젠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젠더 개념은 사실은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개소리다.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불시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은 성기서부터
뭐 목소리, 뭐 네, 키, 네, 네, 체격, 뭐 생물학적 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네. 이거를 부정한다는 게 어떻게 네. 가능한 것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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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그 뭐 불시시라고 그러는데 개소리 아니면 뭔가 싶은데 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이론이 나왔느냐 하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생물학까지, 적용시킨 거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도 싫다, 이 말이야. 그것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 영역에까지 평등주의를 급진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급진 평등주의적 개념에서 사실은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뇌과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 그건 지금 인정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잔만이가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어떤 그렇죠. 유대인의 네. 아들이 있어서 아마 할례를 받다가 그 네. 성기가 네. 남성 성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 남성 성기를 자르고 이제 여성으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자살했죠, 결국. 예, 자살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여성 일종의 트랜스죠. 예. 치료받은 사람한테 너는 본래 이제 남성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했죠.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뇌과학 연구에서 이제 많은 이런 뇌과학적으로 젠더 개념이 이미 폐기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뇌과학. 독일에서 이제 그 쿠체라 이런 교수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젠더를 비판하는 학자들 중에 신학자들도 열렬하게 비판하지만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느냐면 생물학자들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과학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과학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근본주의적 종교다, 신흥 종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성징은 성기 가슴과 남자와 여자의 성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그 성별이 뚜렷한 것은 두뇌라고 해요. 뇌 자체가 다르대요. 얼마나 다르냐면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연세대 민성길 교수님하고도 최근에 이제 대화하면서 예, 저희도 인터뷰했어요. 네, 민성길 교수님도 이제 그걸 최신의 연구예요. 최근의 연구. female brain이라는 그 어떤 여성 연구가가 지은 책도 있고요. 유명한 책.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여성 end of gender, 젠더의 종말이라는 책도 어떤 여성 뇌과학자가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폐기가 되었고 이미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그 독일에서 버틀러식의 젠더 이론을 가장 먼저 선구자적으로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 도입했던 마리안네 여성 교수가 인정을 해요. 예. 네.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버틀러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페미니즘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2020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호르몬을 주사하고 성기를 바꾸고 이래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뇌고,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이제 보통 침팬지로 보면 되고, 여자는 이제 사람으로 보고 그 정도로 그렇죠. 내 용량 남성 혐오, 남성 비하적 발언인데 남자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보통 내 용량은 8% 정도가 남성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렁이는 그 어떤 유니섹스, 그렇죠. 자웅동체로 태어나지만은 인간은 지렁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태어날 때 순간부터 뇌 자체가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염색체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생물학.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어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죠. 사실 뭐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뭐 그런 이제 외계인이라 보면 돼요. 서로 외계인이라 보면 돼요. 예. 그 정도로 다르다. 뇌가 뭐 동원하지 않더라도 네, 이게 네. 오래전에 남자 여자는 다르다. 그 서로 외계인이라 보면 되고 서로 예. 뇌가 다르고 예.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다시 지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지렁이냐 이 예,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요새 뭐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남성 트랜스젠더들이 뭐 여자 복싱 게임 뭐 네, 네. 그다음에 달리기 뭐 이런 네. 데 해가지고 상을 다 타고 뭐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격투기에서 네, 네. 그런 걸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불시시라는 것은 네, 네. 그건 너무나 뻔한 건데 이런 네. 걸 모두 따질 필요가 있나 이런 네.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제가 좀 무식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쿠체라 생물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근본주의 그 어떤 유사 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예. 상당히 근본주의적이고 이게 상당히 반과학적이고 반학문적인 예.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지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지 예. 학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이 젠더 페미니즘의 성인지 페미니즘의 학문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금방 이야기한 것은 과학적,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입장에서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이런 주장이고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 마크시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